지금 유가가 어쨌든 어젯밤에도 엄청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구하고 도로 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예,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는 브렌트유가 예. 90불대, 근데 80불대라 이렇게.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두바이유는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두바이유는 어제자가 100불 정도였는데 오늘 아마 이 부분도 아침 모니터링 해보면 아마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건 올랐다고? 이건 변동이 안 돼 있던데? 네. 약간 늦은 건가요? 예, 어제 예. 아, 시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최고 가격제 시행이 지금 유류대금을 전쟁 발발 다음 날인가 바로 올려버려서 네. 이미 한 일주일 훨씬 넘었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즉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언제쯤 할 거라고요? 금주 내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률상 최저 절차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하려면은 규제개혁 심사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시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 규제개혁 그 절차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이미 올려서 지금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게 지금 지연이 열흘 이상 지금 지연이 되면 그 사이에 국민들 피해는 계속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네. 보완 대책은 뭐예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유가가 올라가서 가격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보통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2주라 그러는데 2주인지도 저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하여튼 2주라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 열흘 이렇게 걸려버리면 네. 그러면 2주 후면은 그럼 최고 가격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네네. 그럼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원재 생산 원가가 올랐다. 네. 그거 하면 그 시점에는 다시 또 최고 가격을 변경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미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이미 올려받은 부분 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때 바로 최고 가격을 올리지 말고 네. 지금까지 지연된 만큼을 감안해가지고 감안해서, 더 네. 실제 오른 시점 이후에도 그 기간만큼은 최고 가격을 네. 유지하는 네. 그런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행정 고시가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정유업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작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 기간도 그만큼 더 지연시켜서 네.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네, 수 있게. 근데 그거는 감안하시고. 네네. 그럴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산 원가와 최고 가격 차이에서 벌어진 실제 제조업체, 정유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할 때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에 취한 일종의 부당이 네. 그걸 감안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법률상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감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도 피해가 없게 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되 공정하게 세심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한 되도록 네.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위기 상황을 악용해 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거는 그 기업의 윤리 문제이기도 한데 네. 하여튼 그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네. 행정 지도도 좀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제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에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방식 중에 이게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좀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네,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니까요. 예를 들면 유류대금을 일률적으로 그 유류세를 내려주면 네. 어쨌든 그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많이 통제는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해서 네. 지원을 하면 네. 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도 있고 네. 완화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네. 뭐 크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꼭 이 양자택일이 아니고 네.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유류세를 좀 내리고 네. 서민들을 또 위해서. 서민들은 재정 지원은 네. 서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걸 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섞어서 하는 방안을 섞어서 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비중을 또 얼만큼 할 거냐도 이제 결국 정책적 판단의 결단의 영역인데 네. 저는 가능하면 물론 실무 검토를 하시겠지만 네.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네.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지금 이제 유류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휘발유는 7% 이제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37%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그 중에서 한 10%를 더 해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직접 지원을 좀 늘린다 이런 부분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양극화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원래 유류세를 징수하면 이제 그게 일반 재정 재원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정부 재정 집행을 하잖아요. 네.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 네. 이걸 통해서 어쨌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 과도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의 기본 역할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유류세 부분도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 결국 그런데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네.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기정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계속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근데 트럼프를 믿기가 어려운 게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그렇죠. 이른바 예. 이제 트럼프의 뉴노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잘 안 지키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변동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배럴당 $100, 어제 $100 찍었고요. 오늘은 지금 브렌트유는 89.77 정도 이제 $8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어제는 뭐 $200까지 간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뭐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안 드는다. 예, 사실은. 예. 이 전쟁 일찍 안 끝난다. 예. 지금 뭐 끝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다. 예, 상황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그 빠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네탄야후가 가만 예. 안 놔둔다. 이스라엘이 계속 빠질 것 같으니까 사실은 예.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이 오만 중재를 끼면서 협상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예. 갑자기 이스라엘이 전쟁한다 그래가지고 예. 미국이 이제 끌려들어간 이제 그런 모양새고 그 트럼프도 이제 뭐 앱스타인 파일이나 뭐 미국 뭐 국내 지지율이나 중간 선거 있으니까 여기 끌려 들어갔는데 네. 예, 아직 그렇게 빠지기 좀 어렵고 그래서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중장기적인 이제 이런 대책이 좀 네. 나눠서 지금 수립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당장 뭐 최고가 뭐 이런 거를 뭐 석유 가격 실행하는 거는 아주 단기적인 거가 될 거고 네. 당장에 이제 추경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추경 얘기 좀 하셨는데 네, 예, 네. 추경 얘기가 좀 나올 거고 예. 다행히 올해 세수가 좀 좋습니다. 그래요? 네, 세수가 예. 뭐 그 한국은행도 돈을 많이 벌었고 한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국은행이요? 전 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 예, 외환 사고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고 예.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건 너무 좋고 예.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예.
또 보너스도 많이 줬거든요. 뭐 소득세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돈 많이 받으면은 소비 많이 하잖아요. 부가가치세도 세금을 많이 냅니다. 부가가치세도 좋습니다. 예. 뭐 늘린 건 아니지만은 많이 벌고 많이 썼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 우리 지금 390조 정도 국세 예상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오. 들어올 걸로 지금 뭐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 예. 재정학자이신 예, 교수님께서 예. 들여다 보니까 저만 많이 맞췄습니다. 들어온다. 지난 3년 동안 다 틀렸는데 저만 맞췄습니다. 예, 여하튼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세수가 뭐 조금 좋을 거기 때문에 좀 재정 여력이 좀 있다 지금 다행히. 네네. 이것도 참 운이다. 예. 예, 이게 만약에 재정 여력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 재정 정책을 쓰려고 그러면은 또 무슨 국채 발행한다, 나라 망한다, 또 뭐. 미래 세대 팔아먹느냐, 뭐 이런 약간 그 뭐 심파에 무슨 뭐 약간 뭐 태권도로 치면 태극 일장 같은 약간 그런 약간 정해진 그쵸.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일면 머리 기사로 예, 계속 아주 그냥 실리고 연일 보도가 답답한 되는 시대를 거죠. 지냈을 텐데 지금 세수 요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뭐 국채 발행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지방 통합 이슈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은 자연재해가 있거나 경제가 어렵거나 네. 아니 법률상 소요가 생기면은 이제 예. 추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방 통합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 요 경제 위기 예. 요거와 섞어가지고 아마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국면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아.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유가 환급금이나 예. 뭐 이제 국민일체 생활보장제도를 받으신 분 아니면 그 차상위 계층에 예. 에너지 소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바우처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안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네. 특히 이제 여름이 또 더워지니까 그렇죠. 에어컨 켜고 뭐 이런 거 예. 냉난방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거 이제 대비하면은 이제 그거 필요하고. 예. 근데 조금 더 이게 길어진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게 네.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수도 없는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길어지면은 우리 이 전쟁이. 구조가 예. 글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컨대 유가가 오르면은 모든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가가 오르니까 또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는 이럴 때는 보통은 쓸 수 있는 정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한 재정으로 이거 타개해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중장기적인 것도 너무 단기에 끝난다 이렇게 예. 뭐 기대 걸지 말고 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그거의 일환으로서 단기적인 정책을 내줘야 네.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해야지 국민들이 믿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지금 좋은 거는 예. 그 뭐 우리 윤석열이가 뭐 한다 그랬으면은 아씨 또 뭘 하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었을까? 뭐라는 예. 거야. 아니, 그래서- 또 어서 누구한테 얘기 듣고 와서 하는 거야. 또 무슨 점쟁이야. 뭐 이런 얘기 했을 건데 예. 지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좋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 이 국민들에게 이제 플랜을 알려주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돌파 가능하다. 예. 예.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네. 기름값이 연일 올라가가지고 예.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매일 차를 써야 되는 분들은 진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힘들죠. 하시는 분 진짜 힘드실 거예요. 네, 진짜 힘드시다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순방에서 복귀한 이후에 가장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작업. 뭐 그게 무슨 뭐 일본 총리하고 뭐 외교를 추진한다든지 중국하고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기름값 문제. 네. 가만두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기름값 담합은 대국민 중대범죄 대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 남기셨습니다. 자, 이미 이제 시범적으로 빠따 맞은 업체들이 쫙 있어요. 그렇죠. 1년 정도는 운동장 2바퀴입니다. 대한제분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 담합을 하면 이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네. 협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석유 쪽도 아마 그런 거 꾸려가지고 이제 할 거거든요. 네. 조만간 공정위에서 노크가 갑니다.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제 주유소하시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업체에서부터 때려 내려오는데 어떡하냐 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칼을 뺐기 때문에 곧바로 네. 예.
장관들이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 네. 대검찰청으로 조진답니다. 자, 법무부 정성호 장관입니다. 기름값 담합, 주가 조작, 가용수단 모두 동원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저기서 했습니다. 얘기하는 이제 주가 조작은 뭐냐면 기름 이슈 혹은 이제 이란 사태, 중동 사태 관련된 이슈를 타려고 하는 주가 조작 세력들. 예. 그 관련 그 기업들로 장난치려고 하는 세력들 예. 조지겠다라는 거. 그것도 결국 이제 서민의 피눈물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조지고 그리고 이제 기름값 가지고 담합하는 업체들은 대검찰청에서 직접 팀을 따로 투입을 해가지고 네. 바로 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선 주유소나 이런 데까지 이제 싹 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일단 정부가 직접 그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는 알뜰 주유소부터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알뜰 주유소부터. 네, 슬슬 네. 이제 발동을 건다. 네. 저는 약간 뿌듯했던 게 이 옛날에 이제 검찰가라들이 대검찰청 하면 맨날 지들이 이 중수부 시절부터 예. 특수부 때까지 네. 뭐 대단하신 거 한다고 예. 국회의원 털고 예. 재벌들 털고 예. 우리는 화끈하게 이런 거악과 싸운다. 네. 어떻게 보면 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처럼도 보였죠, 사실은. 그래서 개 연병 떨면서 예. 정치검찰 짓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그렇습니다. 대검찰청도 재빠르게 주유소 담합 터는 거고요. 예. 주가 조작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를 이게 인식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들도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요. 뭐 기름값 오르니까 뭐 주유소 앞에 차들 쫙 서 있는 거, 뭐 진풍경 이지랄 하지 말고 예. 기름값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는지, 그렇지. 그렇죠. 왜 경유값이 더 비싼지 이런 걸 기사를 써야지. 네. 그래서 오늘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 경제부처 장관들한테 모아놓고 예. 이거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곧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자, 고윤철,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 주유소 점검 법 위반 시 무관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 발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보면 예. 일단은 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을 보시면은 조금 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 파고가 직접적으로 오려면 3주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의 이 주유소 시장 혹은 뭐 정유 시장의 특성상 바로 그냥 때려 올린단 말이에요. 네. 오늘 조선일보도 그 헤드라인에 그렇게 썼던데 로켓처럼 올라가고 내려올 때 깃털처럼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석유 같은 이런 약간 딱딱한 시장은 보통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우리가 상례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한 대응도 우리 정부도 뭐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른바 이제 비상 전략,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법 조항을 거론을 하면서 어저께 때렸습니다. 네. 석유산업법 23조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저희가 함 소개했죠? 그렇습니다. 급등락이 올 것 같거나 급등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네. 정부가 나서서 네. 아예 가격을 고시할 수 있다. 최고액과 최저선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예. 라는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시행할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냐? 부동산 시장 때릴 때랑 비슷한 전략인데 일단 카드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거 쓸 거다. 그렇지. 예. 쓸 수 있다. 예.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 네. 그 저희가 어저께 이제 법 문항도 보여드렸지만 법 문항이 정부에서 가져다 쓰기 되게 좋게 돼 있어요. 근데 2013년에 그 법이 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정유 업체들도 대충 항상 넘어가는 거야. 네. 정부에서 엄포 놓을 때만 뭐 해봐라. 어떡할 거야 이거 시장 경제 원리대로 돌아가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나와가지고 뭐 가격을 정해줄 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정해준다. 네. 네 진짜 정해주나 안 주나 한번 봐봐.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이렇게 칼날 이렇게 싹 보여준 거고. 그렇죠. 네. 딱 보여주고 그 다음 날부터 정부 단속반이 네. 일선 주유소를 쫙 돕니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한번 잡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당장 잡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만 냅뒀으면 이번 주 이만큼 오르고 다음 주 이만큼 오르고 계속 오르고. 그 다음 주에 오르고 오르는 걸 마치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흘러갑니다. 예, 그러면 예. 어떻게 되냐? 파고가 3주 있다 온다 그랬잖아. 네. 계속 올라가서 3주 뒤에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뭐 2,500원, 3,000원 내버리는. 답 없는 거야. 예. 기름이 안 논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지금부터 일단 잡아놓고 네. 그러면 이제 움찔움찔 할 거잖아요. 네. 그러고 있다가 실제로 파고가 2, 3주 뒤부터 올 때는 여차하면 법을 꺼내가지고 최고가를 때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비축유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때 비축유를 푼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장치가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실제로 작동을 하려면
지금 시장을 멈춰놓는 게 중요해요. 시장이 움직일 때 그걸 때려 넣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의 어떤 그 구두 개입의 전략, 어저께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전략을 좀 읽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면서 이제 방어하면서 커팅하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돌았던 밥글은 약간 정부를 이때다 싶어서 조지려고 하네요. 야, 오늘 아침에 저 네. 밖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또 하나의 매국노의 시간인가요? 네. 또 하나의 매국노의 시간. 예. 저는 예상하기로는 사실상 저렇게 이제 일종의 그 부장들한테 올리는 보고 문구를 만들어 놓고 네. 기사로 넘어가려고 작업을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이어지거든요. 처음에 밭글, 그 다음에 밭글로 왔습니다. 요 두 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밥글 첫 번째, 이미 일본 정유사들은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일 한자로 쓴 것 자체가 이미 그 신문 기자가 쓴 것처럼 보이죠. 네. 자, 지원 아래 4월 선적 미국 원유 닥치는 대로 구매 중. 정유사들은 아르헨티나 원유를 일본에 보내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택도 없는 트레이딩 플로도 가능해짐이라고 됩니다. 상당히 상세한 내용이죠. 네, 밭밭 산업부는 전략 비축료가 7개월분이라 문제 없다고 언론 플레이 하는데 그 기준은 IEA가 정한 전시에 주다는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산업 가동, 에너지 통제 수준 하에서 7개월인 현재 정유 석화사 가동률을 유지하면 1, 2개월 이상 못 버팀. 자, 딱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란이 리스크다. 그렇지.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 강조해 왔었던 거는 네. 우리가 비축유를 7개월 분량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 유가 급등에 견딜 만한 기초체력을 갖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었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때리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초고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강조한 7개월? 그거 실제로 7개월 아니야. 너네 한두 달도 버티기 힘들잖아. 예. 이거 원래 비상 전략용이잖아. 네. 아니잖아. 라고 일단 때려.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하느냐? 일본은 말이야. 그렇죠. 준비가 이미 빠삭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한국 정부는 아직 멀었어. 네. 일본처럼 해야지. 네. 이렇게 그냥 말펀치만 하면서 이거 해가지고 되겠어 이게? 거의 한국경제에서 나올 것 같은 기사죠. 이거 약간 조선. 카톡으로 작성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치, 그치. 이건 타자야, 타자. 타자야. 왜냐면 한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한일자를 카톡에서 쓰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치. 어디서 긁어다가 붙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가끔 이렇게 이제 밭글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재미로 그냥 우스꽝스러운 밭글도 소개를 많이 해드리지만 네. 또 하나는 저렇게 그 초고 형태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한 내용 모아놓은 게 있어요. 예. 그게 보통은 이제 이른바 데스크 보고용입니다. 네. 가끔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 댓글 보면 밭 옆에 이제 보고 이렇게 괄호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고 끝에 킬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예. 킬. 보고했는데 안 됐다. 잘랐다. 기사감이 안 된다. 킬된 거. 예. 그런 게 가끔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거는 기사 위한 초고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발행 직전에 네. 몇 개 지금 코멘트만 붙이면 기사 쓸 수 있어. 아. 그런 맥락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거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일본이 뭐 4개월분의 비축유를 뭐 어쩌고저쩌고 미국이랑 뭐 딜을 해? 그거를 일본만 하겠습니까? 그거 일본만 하겠어요? 어차피 지금 중동에서 석유 사오는 나라가 3개예요.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들은 지금 다 비상이 걸렸거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다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지금 이미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만 하겠느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한국 경제에서 기사를 쓴다면 일본만 하는 것처럼 쓸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그걸 예상하겠죠. 네. 아, 요런 거 지금 돌아다닌다. 쓱 돌아다닌다. 그러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뭘 해야 되냐?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석유공사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네. 자, 석유공사 수급 불안 속에서 쿠웨이트 원유 200만 배럴 추가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0만 배럴이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에 쓰는 양이 보통 한 200만 배럴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아껴 쓰지 않더라도 그 정도면 이제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쫌쫌따리를 모으는 겁니다. 네. 200만, 400만, 500만, 600만 이렇게 모으는 건데 예. 어쨌든 석유공사가 오늘 하루 뛰어가지고 찾아낸 그 비축분이 있어. 근데 저게 뭔지를 이제 보도자료를 봤더니 내용상으로는 뭐 쿠웨이트나 이제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수출할 때 그때그때 유조선에 태워서 보내는 것들도 있지만 네. 좀 여유 있게 뽑았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지에다가 갖다가 보관해 놓는데 여차할 때 땡겨서 이 방출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조 창고를 이미 갖고 있잖아요. 네. 빌렸습니다. 한국 유조 창고를 빌렸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빌려주고 있었어. 네. 근데 그거가 200만 톤이 확보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00만 배럴. 그래서 쿠웨이트에 가가지고 예. 먼저
땡겨서 쓰겠다고 하는 거지. 네. 우리 이거 입도 선매하겠다. 어. 그래서 200만 배럴을 오늘 확보를 했다. 예. 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 이거 맥락 잘 보셔야 되는 게 예. 석유공사 사장이 네. 어제 신임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 신임 사장 바로 일하는군요. 자, 그럼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오늘 어떤 보도 자료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 배럴을 확보를 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해야죠. 예. 대통령한테 보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야, 요런 가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질 수 없죠. 아, 질 수 없죠. 질 수 없습니다. 바로 오후에 바로 그냥 직접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강훈식 아랍에미레이트에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확정입니다. 아, 갑니다. 600만 배럴. 예. 100만 배럴. 이제 일단 200만 배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확보한 것들을 빨리 땡겨오는 거고. 네. 그다음 400만 배럴은 지금 중동에서 긴급하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들여오는 분량으로 400만 배럴이면 이제 유조선 2개, 큰 거 2개입니다. 네. 그거를 확보했다고 나왔어. 오. 그래서 아니 호르무즈 해협 묶여가지고 그치. 지금 한 대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갖고 온다는 거야? 군함과 같이 왔나? 그건 아니거든요. 예.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브리핑 내용에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별도의 항구를 그 UAE에서 확보하고 있는 데가 있대요. 나도 잘 몰랐는데 네. 있대. 어.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제작 헬마 자체 제작. 아, 챗GPT가 도와줬습니다. 자, UAE 크루드 오일 바이패스. 자, 원유의 어떤 통행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 여러분 삼각형 위로 지나가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지금 보면 육로로 쫙 가서 UAE 국경 오른쪽에 저 뭐야 푸지라라고 읽어야 되나요? 항구 이름이 여기에서 배에서 싣고 푸자이라, 나온다. 푸자이라. 아, 푸자이라. 푸자이라, 예. 포트 오브 푸자이라가 네. 이 오만 해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항구를 뚫어놨어요. 예. 그래서 육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왼쪽 보시면 거기가 뭐냐면 네. 하브샨 그 터미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UAE의 사막 지역, 서부 사막 지역에서 뽑는 원유들을 절로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지하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저 항구까지 다이렉트로 보내. 송유관을 저렇게 길게. 소유 저게 380km짜리입니다. 아, 그래요. 저 밑에 370km라고 적혀 있네. 370, 80 정도 되는 예. 그 송유관을 언제부터 얘네가 운영을 했는데 2012년부터 운영을 한 게 있습니다. 오. 저게 하루에 180만 배럴이 가요. 아, 그래요? 그래 여차하면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다. 물론 우리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걸 다 가져오는 건 아닌데 일단 우선 분량으로 2대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거를 오늘 이제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모든 중동산 선구가 다 막힌다가 아니고 그거를 이란이 여러 번 써먹었기 때문에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이제 알아. 이 새끼도 또 지랄하겠구나. 그래서 UAE 같은 경우도 송유관 작업을 이미 200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2012년에 저걸 작업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딴 데가 또 어디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쪽에 그러니까 오른쪽 이 이스트 C에서 네. 웨스트 C까지 네.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어. 1000km짜리예요. 오. 그거를 이미 갖고 그게 하루에 500만 배럴 이상 네, 보낼 수 있는데, 예. 근데 합치면 거의 한 1000만 배럴 정도를 우회해서 수출할 수 있는 확보 물량이 돼 있더라고. 오. 그러니까 물론 그걸 이제 서로 가져오기 위해서 한중일이 싸우긴 해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우리가 그걸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전부 막히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빨리 풀려야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 노력을 하면 예상보다는 타격이 좀 덜 할 수 있다. 뭐 물론 이제 그런 얘기라는 타격이 얘기입니다.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럴 수 근데 없죠. 어떻게 보면 최대한 방어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치. 구조가 있다라고 참 비서실장 일을 잘하는데 네. 대전 충남 못 나갈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아,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네. 네, 너무 아니, 좋은 사람인데 아까 사진 보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일 이렇게 잘해놓고 표정이 왜 이래? 라고 했는데 그건 피곤해서 피곤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피곤해서 그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니, UAE 근데 갔다 왔잖아. 생각해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늘 피곤했잖아. 안 피곤한 적 있었어? 예. 문식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뿌듯하더라고요. 네. 챗GPT로 저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한 뒤에 예. 제미나이를 시켰더니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제미나이 일 잘합니다. 앞으로 좀 예.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잘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이제 나옵니다. 자, 정부 석유류 가격 조속히 안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계란 471만 개 추가 수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네. 물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름값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후속타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호르무즈 해협만 막힌 게 아니고 저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수에즈 운하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결국
물동량이나 연관이 되는 거고 물동량이 막히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부터 좀 물건을 많이 확보해 놓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로는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안에 수습이 안 될 경우에는 6개월 정도까지 중장기 기획까지를 해가지고 물가 관련된 대책을 계속 좀 벼리고 있다. 단순한 유류세 인하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챙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해 준 거죠. 정유사들의 부당한 폭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즉시 도입하라는 서슬퍼런 경고도 잊지 않았죠. 모두에게 똑같이 깎아주는 생색내기 정책 대신 벼랑 끝 서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책의 판을 완전히 뒤엎겠다고 잼통이 공언한 셈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재생에너지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담대한 전략까지 함께 밝혀졌습니다. 민생을 살리려는 이 처절한 승부수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꿀지 똑똑히 지켜봐야 마땅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